오늘은 다크호스님 오시고 저희 전반적인 뭐 대구 부동산 시장 이야기, 대구 부동산 시장 이야기 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크호스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만에 다시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현재 제 와이프랑 같이 그 이유식 또 아이 반찬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는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투자도 하고 원룸 다가구 쪽에 이제 건물을 운영하면서 현재 계속적으로 유튜브도 조금씩 하고 있는 40대 두 아이 아빠의 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다크호스님 대구에서 부동산 뭐 투자도 계속 하셨고 지금 사업도 하시잖아요. 다크호스님 생각에 지금 현재 대구 아파트 시장이 어떤지 앞으로 또 전망 어떤지 그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재 지금 이제 날짜가 오늘이 12월 21일 거의 이제 연말이고 거의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지금 뭐 대출 규제 이 한파 때문에 사실은 뭐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도 제가 거래량을 좀 보고 왔거든요. 거래량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뭐 7월, 8월 추석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온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지방 쪽으로 좀 이제 온기가 넘어오려고 하는 건가라고 약간 기대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대출 통제 문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한풀 또 꺾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분양은 또 대구에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4천 호까지 갔다가 최근에 보니까 8,500세대인가? 뭐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갔는데, 요즘 미분양이 이제 점점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뭐 이제 그 분양 자체가 사실은 올해 대구에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 지역으로 두 가지 우리 분양 단지 중에 좀 특이할 만한 데가 상반기 때 아마 범어 아이파크 쪽에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영덕역의 이편한 그 단지가 하반기 때 약간은 저게 그냥 분양이 될까 안 될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최초에 나올 때는 분양가가 뭐 7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6억 중반대까지 구평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더블 역세권에다가 대규모 단지에다가 이 정도 앞으로 입지에 대구에 6억대 중반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분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100% 완판이란 계약이 완판이 됐다는 또 이런 얘기도 듣고 될 놈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6억 중반도 되고 범아이파크도 말씀드린 대로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다가 현재 피가 오늘 보니까 2억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억, 13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똘똘 한 채 이런 기조가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다주택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되는 애들 또 입지가 괜찮고 대장 단지에는 수요가 몰리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 이상의 단지들은 여전히 힘들고 예전에 2년 3년 전에 푹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다 흔들흔들대면서 전세 매매할 것 없이 떨어졌는데 그때 또 대구가 하필 입주 물량도 같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확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입주도 많았고 이제 내년부터 약간씩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뭐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 것 같고 이 밖에 오늘 눈이 오더라고요. 꽁꽁 얼어붙은 날씨처럼 대구 부동산도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이나 조금 하반기 정도 가야지만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 이 정도 앞으로 이제 신축이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는 이런 아파트들 단지가 그런 위치가 기존에 분양했던 데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마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미분양이 있던 그런 데로 매수를 한다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이급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부터 슬슬 이제 조금씩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추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대구 부동산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혹시 뭐 지표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아는 후배라든지 지인들이 와가지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1주택자분들 중에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저는 23년도부터도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없는 입장에서는 6억인지 5억인지 그 기준이 계속 바뀌겠지만 디딤돌이라든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이제 투자자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거주를 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단타라든지 단기적인 이런 시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금리 우대를 받는 그런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상대적인 입지가 약간은 떨어지는 쪽에만 분양이 남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이너스 프리미엄 지역 중에서 그런 분양가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좀 눈여겨 보신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수성구라든지 동구 쪽에는 사실은 입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조금 신축 내가 갈 이런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힘들다 그러면 약간 이급지나 그쪽으로도 위치가 좋은 쪽에 가격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매물들을 잡아서 내 집 마련 또는 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도 좋다.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성이고 대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입주가 마무리됐다는 제가 수성구 지역이나 동구 쪽에 구축에 있는 전세 가격을 보면 이제 약간은 반응하고 있거든요. 구축도. 근데 이제 데이터 자체는 이제 우리가 후행으로 보통 우리가 보다 보니까 대구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구축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구축이 이제 매물이 정리되면서 저가 전세 매물 먼저 정리가 되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신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갭이 막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과연 구축이 그대로 있을까? 입주가 좋은 구축들이 전세 가격을 우리가 보통 많이 보라고 하는데 바로 밑으로 더 이상은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내려가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나 또 투자자는 들어가기 힘드니까 실거주 하실 분이나 내 집 마련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그런 지역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가격을 좀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뜨린 상황에서 또 힘든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내년에. 그럼 좀 정리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좀 주시해서 보고 네네네. 맞죠. 그리고 말씀하신 뭐 이급지 신축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픽이 좀 줄어드느냐 뭐 네네네. 그런 것도 좀 포인트 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코스님께서는 21년부터 뭐 3년 동안 열심히 또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시점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시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투자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0년도 우리가 딱 보면 임대차 3법이 8월 달에 딱 통과되고 급작스럽게 전국 이제 전세 물량이 쫙 이렇게 없어지면서 가격이 폭등되고 또 21년 대구로 따지면 이제 9월, 10월 이때 가을부터 아마 미국 금리 연동 플러스 입주 폭탄 플러스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당시 또 다주택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막 투자하기보다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채널에 나왔을 때 그 시세 중과가 안 되는 물건들, 뭐 특히 뭐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뭐 단타를 하던 뭐 2년 뒤에 4년 뒤에 내가 나오든 이런 작전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그중에 물론 이제 성공한 투자도 있었지만 실패한 투자가 좀 몇 개가 많았습니다. 역전세도 많이 나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특징들을 제가 보니까 인구수가 좀 중요하더라.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꼈는데 인구수가 너무 적은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나 신축이 없다가 입지가 제가 좋은 이제 구축의 그런 주변에 학군도 좋고 상권도 좋은 그런 지역에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어서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던 그 상황에서 얼마 뒤에 이제 1년 뒤쯤에 이제 그 근처에 약간 외곽이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600세대밖에 안 되는 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사시는 구축에 사시는 전세 임차인 분들도 이제 나는 이제 구축 살았으니까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도 뭐 금리가 그 당시에 싸고 금리가 뭐 저리다 보니까 난 좀 신축에 좋은 이런 그쪽에 타입이 좋은 쪽으로 난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빠지는 분들. 기존에 있는 집주인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팔고 이제 그쪽으로 분양받아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또 가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썰물처럼 쫙 빠지다 보니까 전세 매물도 넘쳐나고 매매 매물도 넘쳐나고 특히 매매 매물들은 집주인들이 이제 저기 이제 분양을 했고 이제 신축을 입주하고 계약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거를 먼저 빨리 팔아다오. 그 부동산에게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저 같은 이제 실거주자가 아니고 또 투자자인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시세는 갑자기 확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전세를 맞추려는 분들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아, 난 이제 나갈란다 나가시는 분들. 그런데 역전세가 뭐 수천만 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뭐 이런 매물들이 이제 전국에 몇 개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현장에 그 돌아다니면서 특히 은행들 막 돌아다니고 대출 상담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일단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려드려야 되니까 또 요즘에 뭐 사기꾼이나 이런 뭐 적폐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분들께 피해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전세 임차인분들께. 그래서 다 뭐 정확하게 딱딱 다 내드리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 매도를 했고 그래서 정리를 많이 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할 여유는 없는 거죠, 사람이. 일단 내 거 먼저 정리를 하고 일단 이 역전세 난 것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다주택자분들 특히 지방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수천만 원을 또 어떤 분들은 뭐 수억에 있는 전세금 내드린 분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힘드셨을 건데요. 다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닥고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도 뭐 투자를 뭐 네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뭐 역전세 난 것도 네네네. 있었고 전세를 맞추는 팁 같은 게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그거 좀 구체적인 사례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혹시 네네.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세비치님 영상을 봐도 그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게 좋다. 이 영상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 사실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내놓을수록 내 물건이 급하다는 걸 알고 가격을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양쪽을 다 해봤거든요. 지난 십몇 년 동안에 한두 군데에만 중점적으로 맡겼을 때도 있었고 그분이 워낙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맡겨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몇 차례 그렇게 단독으로 물건을 전세를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그분에게만 했더니 이 들어오는 수요 자체가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많이 뿌릴수록 가격이 좀 더 낮아질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좀 스피드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일단 사진인 거죠. 처음에 물건을 전세를 내놨을 때는 처음에 공실이 분명히 제가 집을 살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세 입자가 한번 교체됐을 때 현장을 한번 가서 내가 만약 못 가더라도 부동산 소장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공실인 상태에서 사진을 예쁘게 좀 찍어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딱딱딱 각 구격별로 사진을 찍어놓은 걸 저장을 각각 폴더별로 해놨다가 내가 전세를 맞춰야 될 시점에 그 사진들로 이렇게 좀 잘 좀 예쁘게 딱 이렇게 해서 그 딱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따다닥 보내면서 대신에 내용을 잘 적어야 됩니다. 이게 땡땡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땡땡동 땡땡호가 있는데 여기 내가 지금 가격을 이렇게 해서 전세금 좀 해주십시오. 전세 현재 있는 분은 언제까지 계약입니다. 대신에 여기 특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울수리를 했다거나 싱크대를 바꿨다거나 전구를 LED 들어온 다 바꿨다거나 아니면 밖에 무슨 뭐 페인트 칠을 다 해서 깔끔하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수리를 했다거나 그 사이에 보일러를 교체했다거나 상세한 내역들을 장점으로 쫙 다 적는 거죠. 최근에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 보냈는데 주말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일요일 저녁에 방을 가도 되냐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저녁에 되겠냐. 일단은 그 보내드렸던 그 임차인분 통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아보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뒤에 제가 얘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분이 남자 한 분을 혼자 사실 분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주말 늦게 가다 보니까 이 소장님이 어떤 이제 스킬을 썼냐면 좀 죄송하잖아요. 늦게 이제 쉬어야 되는데 커피를 이제 그 소장님이 사서 이제 이렇게 좀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방을 이렇게 좀 조심 보시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보고 나서 이 세입자분이 들어오실 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데 항상 이제 느끼는 거죠. 잠깐만 드는데 하면 약간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이분이 가격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여기 방이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분도 이제 중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혼자 사실 분이다. 남자 혼자 동물도 안 키우고 뭐 결혼하신 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을 깔끔하게 쓰는 총각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약간은 가격을 조정해 주신다면 이렇게 가격금을 오늘 보내겠다라고 한다. 저는 그때 이제 이걸 매매도 내놨고 전세도 내놨거든요. 이걸 정리를 할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세자분 이제 전세금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내드리거나 다른 분을 맞추려고 둘 다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 해서 여쭤보고 그 가격의 중간을 딱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비치님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중간을 하고 제가 이렇게 너무 가격을 너무 많이 깎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도 많이 낮은 가격에 역전세로 가격 지금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도 조정을 할 테니 들어오실 분도 약간은 좀 양보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소장님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사장님 조건이 너무 다 마음에 이렇게 맞춰주신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문자를 쫙 드릴 때 추가적으로 복비를 좀 더 드린다 했거든요. 이분도 자기도 그걸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다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분도 추가 복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저기 작은 방 쪽에 너무 디테일하지만 작은 방 쪽에 약간은 그 도배지가 약간 찢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소장님이 본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몇만 원 안 들지만 본인이 그걸 처리하겠다. 사장님이 통 크게 이만큼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들어오실 분도 본인이 약간 했던 것보다 약간 올렸고 그러니까 저 그다음에 들어오실 분 소장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나가실 분 4명이 이제 다 윈윈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도 돈을 제 날짜에 받아서 나가는 거고 저도 뭐 이번에 2년 뒤에 그래. 그때 2년 뒤쯤에는 이제 약간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 약간 가격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분이 그리고 사장님 2년 뒤에는 제가 사장님 물건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립 서비스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귀신이 뭐 내 물건을 팔아주든 간에 물건을 팔아주든 계약을 해주면 그거면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좀 어려운 지금 물량이 많은 지역에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신축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죠. 내 아파트와 분명히 그 전세 나갈 그 시기랑 입주할 아파트 시기가 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있는 평형대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에 뭐 20 몇 평대, 30 몇 평대가 들어오고 거기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데 전세가가 지금 나오는 건 이 정도 됩니다. 가격 차이 이만큼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장님들한테 브리핑을 드리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소장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만 관심 있으시고 이 아파트 단지 그 지역의 다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라든지 세대수라든지 평형대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비교 분석해서 제가 문자 보낼 때 쫙 보내드리면 그걸 비교 분석해서 손님한테 브리핑하면 되겠네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그렇게 지역 분석을 하시면서 딱 문자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너무 꿀팁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코스님 그동안 힘든 일 되게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힘든 일 겪고 했는데 그때는 힘들던데 이게 겪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무기가 생겼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더 잘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또 최근에 뭐 월세가 또 연체돼가지고 또 해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월세 밀려서 해결한 게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명도 소송까지 하고 했었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겁이 안 나요 이제 진짜. 그래서 또 다코스님의 어떤 해결책 팁 같은 거 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명도 소송 하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의 아파트에 이제 월세로 사시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한 3년 4년째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월세도 제 날짜 계속 입금이 됐었는데 8월 달부터 8월, 9월 이제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또 추석이 있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약간은 좀 기다려드리자 뭔가 사정이 있겠지. 또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다가 추석 때쯤에 문자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화를 바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장님 지금 뭐 약간 자동이체가 안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연체가 지금 2달째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추석이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그 뒤에 연락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3달째가 딱 됐습니다. 우리 뭐 주택임대차 법상에 이제 뭐 2기 이상 뭐 상가는 3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내가 내보내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문자 처음에 보냈는데 카톡을 드렸죠. 근데 카톡 일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안 읽던지 뭔가 뭐 이상이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약간은 느낌이.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3달째 전화를 드리니까 본 전화는 뭐 이 사정에 의해서 착신이 금지됐다. 이때부터 약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제 대구였거나 근처였으면 제가 가봤을 건데 거리가 멀어요 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 거죠. 전화를 해서
지금 땡땡 그 임대인인데 여기 있는 분이 지금 좀 걱정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 혹시라도 거기 이제 안전하게 살고 계신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대뜸 하시는 얘기가 이분 지금 관리비도 연체됐다는 거죠. 아, 역시 세트로 가는구나. 월세도 안 되고 관리비도 몇 달치 연체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명도 소송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문서를 하나 써서 팩스로 관리사무소 드릴 테니까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문 앞에만 좀 붙여주십시오. 그분들이 오며 가며 보면 연락을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딜이 돼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제가 썼죠. 그 내용들 약간 명도 소송하고 비슷해요. 내용은 뭐 지금 요렇게 됐고 돈이 안 들어왔고 대신에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최악의 경우는 계약 해지에 뭐 이렇게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약간 마지막에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빨리 우리는 근데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 제 번호 없을까봐 제 연락처 적어두고 붙여주고 나서 다다음 날에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온 거죠. 거기가 결혼을 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 남편하고 와이프분이고 딸 한 명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랑 계속 얘기하다. 그 와이프분이 저랑 연락처가 없었어요. 그분만 연락처가 있었고. 사장님 어떻게 되셨냐. 요때도 잘하셔야 됩니다. 연락이 왔는데 막 다짜고짜 하면 안 돼요. 우리 임대인들이 약간은 절제를 하시면서 반갑다는 어이구 사장님, 어이구 걱정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코너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좀 힘들어서 본인은 지방에 내려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밀린 월세 다 입금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관리비도 연체됐다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거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종이를 써붙여 놨잖아요. 그거를 이 와이프분이 본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거는 이 딸이 봤어요. 딸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그 와이프가 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서로 생각하는 거죠. 당신 월세 안 냈어? 서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 다 만남을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월세 연체라는 게 내 맘대로 이걸 뭐 저분들의 내가 월세를 받을 때 저 사람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사업이 잘 되는지도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렇게 좀 그래도 명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저는 다행히 그래도 해결됐다는 게 다행인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아마 저도 세비치님처럼 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 썰을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널에다가. 네네. 그리고 이제 다콘스님께서 대구 뭐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이랑 내년도 전망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뭐 대구에 좀 투자하면 좋고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좋고 그런 얘기 조금 정리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리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다주택자 분들은 아마 더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 거를 매도를 하고 간다는 가정하에서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물량을 내가 유지를 하고 취득세 12% 13%를 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던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약간 내 경제 사정을 한번 보시고 특히 이런 정책 자금을 저리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왔고 타 이런 인구수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광역시 대비해서도 집값이 결코 저는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위주에 있는 구축들 위주로 특히 2급지 있는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내가 여기서 살면서 특히 애를 키우고 학군이나 좋은 학원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주택자까지는 뭐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미리 한 채를 사두는다거나 이래서 전세를 끼고 내가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애가 컸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내가 학교를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구도 1급지의 한 상위 1%만 가격을 회복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 대다수 그런 아파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은 다들 관심이 있을 때 가들 노노다도 투자를 할 때 뛰어든다는 게 보통인데 이런 영상들도 지금 뭐 하락기고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단 한 분이라도 한번 현장 가시고 가격적이나 분석해 보시면서 내가 대출로 충분하게 저리로 이런 어느 정도 내가 규모가 가능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 가진 돈으로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거주라든지 전세 끼고 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